야마토. 바다 건너서 야마도 가는 제1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부가 여러 여러 마음 신문에도 논쟁을 할 때도 거기 뭐 태자나 대자나 글자가 같다고 이렇게 얼버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한문이 일본 사람들이 이 야마토라는 지명을 그대로 두지 않고 이것을 일제가 만든 그 울산 읍지 때 만들어놓은 읍지 때문입니다. 현재 울산시가 공헌한 태화로는 단 한 번도 태화라는 누각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대화로 자리했고 울산 초등학교 강세입니다. 여기 이 대동여 지도에는 울산의 대화가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이 대화 강명만 나온 게 아니고 대화구라는 누가 이름 나와요. 1861년에 이 대동여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에서 향토사를 연구하고 있는 윤원석입니다. 화평윤시의 소정공 34대손으로서 소정문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울산의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인 이 태화루에 대한 진실을 얘기하고자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당도를 했었습니다. 울산시의 그 랜드마크로 복원된 태화루 누각터에는 옛 신라시대의 대화루가 있었습니다. 큰 대자, 과할 화자의 누각이었습니다. 대화사의 그 문루나 종루로 지어진 대화루는 대화진이라는 그 나루토와 그리고 그 황룡연 그 용금서라고 하는 그 우리 태화강변의 절경에 절벽에 우뚝순 그 영남 제1의 누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화처럼 그 대화사가 소멸되어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찰의 정확한 그 이 창건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울산 지역의 구전설화와 역사에는 신라 선덕여왕 632년에서 647년 그 연대에 선덕여왕 때로 전해지고 있고 자잘률사가 세운 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대화사의 인연이 끊어져 용금소 그 절벽에 홀로 남은 그 대화로의 허물어짐을 특별히 그 영남 지역의 고을 백성들이 모두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화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대화루는 수백 년 동안 누각이 허물어지고 또 썩고 기울어진 채로 몇 차례의 중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신정 그 동북예지성남의 기록을 보면은 특히 울산 고을에 그 원 박후의 대화루 중수기를 칭찬한 서거정의 중수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건건의 내손자인 서거정의 그 중수기가 우리 동북예지 성남에 나와 있습니다. 대화루 누각은 이제 임진왜란이나 이런 전란을 겪고 조선 말기 1861년에 제작된 대동여 지도 이후에 그 이 대화루 지명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조선말 대한제국 또 일제시대를 거쳐 울산 그 읍성의 그 남문 누각에 태화루라는 현판이 나타납니다. 이 태화루의 현판은 1930년대에 울산초등학교 정문에 이 태화루의 그 누각이 나타납니다. 제가 여기 그 우리 농정학자 강정택 책의 그 이 사진이 이 태화루의 누각의 이 사진입니다. 서울대학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태화루 누각의 이 사진이 현재 이 태화루의 유일한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화루의 그 이 누각은 울산 그 5일장, 10일장 장날이 열리는 그 장터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울산 구시가지 도심에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헌상으로 볼 때 일제에 나타난 그 이 태화루와 우리 신라시대에 나타난 대화루는 완전히 족보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울산시가 복원한 태화루는 단 한 번도 태화루라는 누각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대화루 자리가 있고 울산초등학교 앞에 있는 일제가 준 그 태화루 누각을 이 대화루 자리에 올려놓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신정 그 동국예지 성남이 중종 25년에 그 1530년에 나온 이 왕명으로 나온 이 관찬 읍지입니다. 지리지입니다. 이 신정 동국예지 성남을 보면은 누정 대화로에 대한 그 상세한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울산읍의 고을 서남쪽 오리에 있고 고려시대 성종이 동경으로부터 흥려부를 지나다가 대화루에 거동하여
여러 신하들과 잔치를 열고 서로 수청하며 또 바다에 큰 고기를 잡았더니 이로부터 몸이 편치 않아 서울에 돌아오니 흉하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우리 양촌 권근의 이 기문도 남아 있습니다. 울산 고을 동쪽, 남쪽 큰 바다에 접해 있는 이 울산은 서울과 거리가 가장 멀다. 그리고 고을 서쪽 수리가 되는 곳에 큰 내가 남쪽으로 그러다가 동쪽으로 꺾여 바다로 들어갔다. 그 내가 동쪽으로 꺾이는 곳에 물이 더욱 깊고 넓으니 황룡연이라 한다. 이것은 울산 사람들이 용금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라 때 북쪽에 절을 세우고 대화라고 하였고 그 누각 아래에는 아름다운 경치가 기승이다. 그러니까 신라 시대 때에 이 기문을 토대로 보면은 대화사라는 사찰이 있었다. 그 사찰의 종루나 문루로 추정되는 곳이 현재 대화루라고 왜곡된 대화루 자리에 현재 이 대화사 인근에 대화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천에 대한 그런 기록을 보면은 그 황룡연 용금수는 고을 서쪽 심리에 있으며 대화진의 상류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나루토가 있었던 그 대화진의 상류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진이라는 나루토는 이제 이 고을 아래쪽에 있었고, 이제 그 위에 구라천 동쪽에는 그 이밤연이라는 큰 연못이 또 있었고 대화진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정 동국의 이성남은 조선 최고의 역사 지리지입니다. 그 역사 지리지는 그 당대의 최고 문인들인 이행, 윤원보, 신공제, 홍필 등 그 중종의 그 명에 따라서 동국여지 성남을 새로 보강하여 만든 것이 신정 동국여지 성남입니다. 이것은 조선 중기의 전국 지리지로 55책에 25책이 되는 이게 목 활자본으로 현존하는 것은 1611년 광해군 3년의 수정 판본이며 1477년에 최고의 그 조선조 문인들 양성지 등이 완성한 팔도 지리지, 경상도 속찬 지리지, 또 세종실록 지리지 이런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만든 관찬지가 신정 동국이었습니다. 신정 동국이 성남에 대화관과 대화사, 대화진 그리고 이렇게 대화루라는 누각의 이름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태화강 지명이라는 것은 언제 기록이 되어 있나? 1861년 김종호 선생의 대동요 지리지 이후에 이 조선 팔도가 13도로 늘어나고 행정구역이 막 이렇게 확대되고 이럴 때, 이 1914년에서 1917년 일제하에 행정구역 개편 때 태화강이라는 지명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그 강 이름이 4개가 있었습니다. 이 제일 아래쪽에 거기 강 이름이 대화강, 그리고 또 이제 위쪽에 올라가면 이제 구라천, 지금 잼 막아놓은 곳에 취성천, 그리고 언양의 남천, 이 4개의 강 명칭이 태화강으로 일제 때 연하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귀장각에 소장된 1786년에 정조 10년에 나온 이 울산 부여지도 신편 업지가 있습니다. 업지를 보고 누가 그 태화강이라는 게 그때 나왔다 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현재 규장각에 보장되어 있는 그 업지는 언제 필사된지 모릅니다. 원본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아주 신문에다가 그게 원본인 것처럼 그때 업지에도 태화강이 나왔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 지도를 보고 상세하게 인터넷 검색을 해도 이 지도는 정확한 필사본은 언제 다시 누가 필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대동요 지도는 목판 인쇄본입니다. 여기 이 대동요 지도에는 울산의 대화강,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이 대화 강명만 나온 게 아니고 대화루라는 누가 이름 나옵니다. 1861년에 이 대동요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중요한 게 이게 어련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동천강의 이름이 어련천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대동요 지도는 목판 인쇄본으로 나라의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경상남도 이런 신편 업지가 되는 건 필사본으로, 필사본의 이 오점이 뭔가 하면 누가 다시 필사했는지를 모릅니다. 이 원본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동천강의 옛 이름의 이 어련천이 1917년에 발행된 울산 일제시대 때의 울산 안내에도 보면은 어련천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성지라는 이 학성지 책을 남부문화원에서 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 어른촌이라는 곳을 동촌이라고 해놨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놨는지는 아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태화루에 대한 그 역사적인 논쟁을 제가 울산에서 제일 먼저 제기를 했는데 100만 시민 중에 저 태화루가 잘못됐다. 저 태화루 누각은 저기 저 옛 자리에 있는 울산초등학교 자리에 원도심에 가서 거기서 복원해야 된다. 지금 있는 태화루는 옛 이름 대화루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태화루 복원에 점에서 이 신문지상하고 울산에서 처음으로 이걸 알리고 많이 글을 쓰고 했습니다만은 태화루에 대한 이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이게 소수 의견을 전부 무시하고 현재 복원해 있지만 저거는 언젠가는 왜곡된 것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다 알게 되면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화루라는 이 누각은 신정 동국지 성남 쪽 외에 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태화루라는 이 누각은 일제가 우리 조선에게 왜 이 일제가 대화루라는 누각을 없앴나 하면은 임진왜란 이후부터 이 외인들이 우리나라에 출입을 하면서 울산에 와서 제일 놀란 것이 이 대화라는 이 글자입니다. 이 대화는 일본말로 야마토입니다. 8세기 이전까지 일본의 국호가 야마토 국이었습니다. 지금도 일본 중부에 가면은 그 야마토 시가 있습니다. 이 야마토라는 이 지명이 울산에 와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 두 개가 아니고 몇 개가 울산에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 야마토라는 지명을 그대로 두지 않고 이것을 일제가 만든 그 울산 읍지 일제 때 만들어놓은 읍지 때문입니다. 1989년 인문과학원에서 나온 이 조선조 이 사찬읍지 총람에 울산편은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냐 하면은 이 학성지가 이 간행이 되었지만 이 판본이 없습니다. 학성지가 판본이 없어가지고 그 학성지를 싣지 못하고 학성지가 1895년인가 재간도 했다고 되어 있지만 울산에 단 한 권의 판본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조 사찬읍지 총람에서는 어쩔 수 없어 거기 일제시대 때 1937년인가 만든 그 읍지에 태화루나 태화사나 이런 글자가 등장합니다. 이 대화, 이 야마토라는 이 대화는 일본의 상징이고 국호 아닙니까? 그게 울산에 있으니까 이것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가 있으면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이게 글자가 아닙니다. 태화라는 글자는. 제가 그 신문지상에 많은 신문에도 논쟁을 할 때도 거기 뭐 태자나 대자나 글자가 같다고 이렇게 의무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한문의 의미는 큰 대자나 클 태자나 의미는 같다고 하지만 이 고유명사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동강을 태동강이라 해도 되고 태평양은 대평양이라도 해도 되고 이게 우리가 태자 대자를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고유명사는 그렇게 큰 대자와 클 대자를 혼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태화루와 대화루는 완전히 족보가 다릅니다. 그래서 야마토라는 이 글자는 이게 우리 한국에서 건너갔습니다. 이 대화라는 글자가 우리 울산에서 건너간 글자가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다. 우리 울산에만 4개, 5개가 있어요. 대화사, 사찰 이름, 대화루, 루각, 이 대화진이라고 나루터, 그래가 대화원이라는 또 이렇게 우리 파발마 역에서 배우는 대화원이라고 대화강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전부 다 일제가 자기 나라 국호의 이름이니까 태화로 점을 하나 더 찍어가지고 클태자를 만들어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이 우리 후손들이 일제가 준 거를 갖다가 모르고 쓴다는 것은 대단히 치욕스러운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대화라는 이 야마토라는 이름이 얼마나 일본에서는 이게 중요시하는 그 나라 이름인지 2차 대전 때 야마토 함이라고 세계 최대의 함을 건조해가지고 오키나와로 출항하다가 미군들이 공습에 의해서 3,000명 이상이 넘는 그 폭격으로 태평양에 가라앉은 그 야마토 함을 한번 보세요. 일본의 자존심은 이 야마토입니다. 그 지명이 울산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렇게 대화루를 빨리 복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번에 이 야구 대회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여름에 일본 최고의 고교야구 최강자로 등장한 교토 국제대학교 학생들이 그甲子園에서 승리의 교가를
한국말로 불렀습니다. 그 교가가 일본 NHK를 통해서 일본 전역에 다 중계됐습니다. 한국말로 그 부르는 노래 가사를 여러분들 우리가 다 들어봤지 않습니까?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토 바다 건너서 야마도 가는 제1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여름 고시엔으로 불리는 일본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역대 두 번째로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감격적인 승리를 거둔 교토국제고 선수들이 동해바다 건너서로 시작하는 한국어로 된 교가를 재창합니다. 일본이 일본어로 부르며 쓰지 않는 동해라는 이름이 담긴 가사가 당당하게 울려. 그 야마토라는 이 단어가 울산에 와가 있습니다. 울산에. 울산에 있는 지명이 지금 일본에도 있지 않습니까? 울산 구마모토에 가면은 울산 맛지라고 옛날 울산 맛지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학성공원에서 가토 기요마사가 철수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 거기에 필요한 사람 잡아간 사람들 부여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구마모토성 남쪽에 마을을 이룬 게 울산 맛지였습니다. 지금 그 동네 이름을 구역 정리로 다 없애버리고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 일본의 3대 전철 그 도시 중에 하나인 구마모토에 울산 맛지라는 그 구마모토 전철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마토라는 이 단어를 그냥 쉽게 넘어가서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금 이 후손들이 이것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898년에 그 철도 부설권을 일본에 줘가지고 철도 부설을 할 때 조선과 일본의 청량 기술자들이 이 지도를 가지고 봤지만 가장 신뢰하는 지도 중에 하나가 이 대동여 지도입니다. 이 대동여 지도에 울산의 강이름 대화강 대화로가 그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대동여 지도가 너무나 정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1861년에 목판 인쇄본으로 이게 우리 보물로 제정된 우리의 조선 후기의 그 이 역사 지리지 중에 등장하는 이 지도입니다. 여기에 우리 대화강, 대화루, 어련천 이런 글자가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 역사를 배우면서 일제가 지운 우리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지금 태화를 복원할 때 이 엉터리 이 울산의 항토사학회에 나타나가지고 이 엉터리 이런 학성지를 이렇게 배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일으켰는데 역사적인 그런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한다는 것이 제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번에 11월 7일 날 울산 종합이노베이션 준공식과 아울러 농정학자의 개척자 강정택의 그 삶을 조명한 출판 기념회 할 때 거기에 나온 사진이 1930년대 울산 5.1 장터의 모습을 여기 적었습니다. 그 앞에 이에 나와 있는 것이 이게 태화루의 모습입니다. 그 태화루 옆에 보면 작은 나무가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큰 강당 앞에 있는 나무가 이 옆에 딱 그대로 있습니다. 이 사진이 서울대학교 장각에 박물관에 그대로 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우리 후손들이 지켜가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